쇠사슬이 부딪히는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가로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한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보승줄을 든 관군들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는 찰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관군들의 앞길을 막아섰고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여인은 아무 죄도 없단 말이오. 저 보따리에 든 것도 이 모든 소동도 다 내가 시켜서 벌어진 일이니 어서 나를 잡아가시오. 내 손목에 보승줄을 감으란 말이오. 필도는 제 몸을 단져 여인을 감쌌습니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 설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소동이 시작되기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필두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소심한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열흘 전 한양도성 밖 작은 주막에서부터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7번째 과거 시험마저 낙방한 필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막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둘게 틀어올린 상투 사이로 잔머리가 지저분하게 삐져나왔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의 도포자락은 처량한 신세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애꿎은 빈술잔만 만지작거리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주막집 개마저 그를 비웃듯 꼬리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글 공부 10년에 남은 것은 달아빠진 붓 한 자루와 이 빈 털털이 주머니 뿐이로구나. 조상님 뵐 면목이 없으니 차라리 이 산길에서 호랑이라도 만나 뼈도 못 추리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 허허, 내 팔자야.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여인이 필두의 옆자리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해진 치마를 입었으나 소매 끝으로 살짝 비치는 고운 손목과 단정한 매무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삿갓 끝을 살짝 들어올려 필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필두는 난데없는 웃음소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호랑이를 만나겠다니요. 호랑이가 입맛만 버릴까 걱정입니다. 선비님처럼 수심이 가득한 고기는 질기고 써서 씹히지도 않을 텐데 말이지요. 차라리 저랑 동행이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 가기엔 산길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필두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설향이라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라며 하룻밤만 길동무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보따리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필두는 그녀가 도망친 노비나 관가에 쫓기는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묘한 기품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세는 험해졌지만 설향의 입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사람처럼 궁궐의 비사부터 저잣거리의 은밀한 이야기까지 맛깔나게 풀어놓았습니다. 필두는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자신이 시험에 낙방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설향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보따리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필두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 실례지만 설향낭자, 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혹시 관가에서 찾는 대단한 물건이라도 들어있는 것인가요? 내 가슴이 콩닥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이다. 선비님은 참으로 겁이 많으시군요. 이 안에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들어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도적을 만나면 제가 선비님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선비님은 그저 그 고운 손으로 붓이나 잘 잡으시면 됩니다.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갑자기 숲속에서 험상궂은 산의 서넛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번득이는 칼날을 앞세우며 두 사람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필도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문장 하나 제대로 뱉지 못했습니다. 도적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라 서량의 보따리를 가리키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이, 거기 개지. 그 보따리 내놔라. 향기만 맡아도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구나.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겨주마. 옆에 있는 얼간이 선비놈도 같이 보내주지. 필두는 도적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서량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삿갓을 고쳤으며 여유롭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도적들이 당황하여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서량의 눈빛은 아까의 장난기 섞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대장님들. 이 보따리가 탐이 나십니까? 그런데 어쩌죠? 이 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이 들어있거든요.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의 코가 비뚤어지고 입이 돌아갈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주문을 걸어두었거든요. 서량은 기상천외한 농담과 재담을 쏟아내며 도적들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어찌나 황당하고도 흥미진진한지 도적들은 칼을 든 것도 잊은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필두는 그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용기를 냈습니다. 소심했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옆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서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여인 하나 당해내지 못해 쩔쩔매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분을 건드리려면 먼저 내 몸을 베어야 할 것이다. 나도 비록 낙방은 했으나 선비의 지조가 있는 몸이다. 필도의 외침은 비록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량은 뒤에서 그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적들은 필도의 기세와 서량의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필두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량은 그런 필두의 곁에 다가와 치맛자락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선비님이신데요. 아까 그 호랑이 타령하던 분 맞으십니까? 저를 위해 목숨을 거시다니 제 보따리 속 귀신보다 선비님의 용기가 더 무섭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지요.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점시, 마을 어귀에는 이미 수십 명의 관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몽타주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낱낱이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셔량의 얼굴이 처음으로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필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관군 장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이정댁 영예께서 사라지신 지 벌써 여흘이다. 인근 산과 마을을 샅샅이 뒤져라. 혹여 어떤 선비놈과 함께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삿갓 쓴 여인과 함께 있는 자는 무조건 압송하라. 필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노비가 아니라 권세 높은 집안의 귀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서량은 필두에게 이제 그만 자신을 버리고 떠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필두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관공들이 두 사람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일렁이며 절정의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장면은 다시 서두의 긴박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두는 관군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서량의 보따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관군들은 당황하여 멈칫거렸고 서량은 눈물을 흘리며 필두를 말리려 했습니다. 필두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내가 훔친 좌이정댁의 가보가 들어있어.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길을 안내했을 뿐이니 죄를 물으려거든 오직 나에게만 물으시오. 어서 나를 결박하시오. 필두의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한 서량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설득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필두는 옥에 갇혔으나 서량의 간곡한 청과 필두의 진심을 알게 된 좌이정은 그를 방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필두는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량과 함께 낡은 보따리를 메고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금은 보화 대신 사람들을 웃게 할 수만 가지 재단 보따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조선의 이름난 장터마다 만담 부부의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남편이 소심한 사내 흉내를 내며 너스레를 떨면 아내는 삿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날카로운 재치로 맞받아쳤습니다.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그들에게 엽전 몇 푼을 던져주었습니다. 필두는 비뚤어진 상투를 고쳤으며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량은 그의 귓가에 대고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등지고 다음 잔터로 향하는 고갯마루를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길가에 핀 매화 향기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